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최근 실시된 내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요 예비 후보들에게 모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보수적이고 친트럼프적인 팍스뉴스가 실시한 것이어서 오늘 이 공식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 쪽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팍스뉴스가 발표한 이 최신 여론조사를 보면은 매우 좀 충격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뒤진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도 아니라 이제 박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뉴욕타임즈나 CNN이나 그랬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가볍게 무시했을 거예요. 네. 페이크 뉴스라고 하고. 근데 이게 박스 뉴스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6월 9일 일요일부터 지난주 일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네. 그 나흘 동안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제 어제 발표했는데요.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요. 질문이 그렇습니다. 2020 vote for president if voting now. 그래서 지금 당장 투표한다면 2020년 대통령으로 누굴 뽑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설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설문 내용에 따라서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주요 설문 내용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한다면 누굴 뽑겠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가상 맞대결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맞대결 한다고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39%, 조 바이든 전 부통령 49%. 이거 큰 차이네요. 10% 포인트 네. 차이 났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맞대결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 40%,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49%. 9% 차이네요. 9% 차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대결은 41%대 43%, 2% 차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거 캘리포니아의 카멜라 해리스 연방상원의원은 41%대 42%, 카멜라 해리스가 1% 이겼습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그 피트 버티저지, 이 게이 시장으로 유명하죠. 예, 그 인디애나주에 있는 그 게이 시장, 그 피터 버티저지마저 트럼프 대통령은 41%대 40%, 1% 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나 버니 샌더스는 워낙 정치적인 거물들이니까 뭐 10% 9% 정도 차이로 이긴다고 나오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세를 타면서 보수 이 진보계의 아이콘이죠. 네.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2%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고 아마 충격적인 것은 카멜라 해리스와 피터 버티저지에게까지 진다는 거. 물론 뭐 1%니까 오차범위 내긴 내니까. 하지만 어쨌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좀 네, 굉장히 네. 좀 그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명, 지금 아마 민주당 예비 후보 20명이 넘는 예비 후보들 중에서 아마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5명이 아마 이 5명인 것 같은데 네. 이 5명과의 대결에서 모두 지금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민주당 성향 유권자 445명에게 또 박스뉴스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한 게 있어요. 네. 2020 Democratic Nominee Preference Among Democratic Primary Voters. 그래서 민주당 예비선거 유권자들의 2020 민주당 대선 후보 선호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민주당 후보로 뽑을 것이냐. 그렇죠. 네. 이거는 그래서 민주당 유권자들만 상대로 조사했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숫자가 449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32%를 얻어서 1위입니다. 예. 근데 그 3월 달에도 같은 조사했는데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31%.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3개월 동안 1%가 올랐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지지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 달 전 5월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3%인데,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 달과 비교하면 만 3%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이 32%는 굉장히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3%로 2위인데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죠. 19% 차이로 상당히 밀리고 있고 이 3월 달에는 23%였는데 3개월 동안 10%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예, 가장 손해 봤고 한 달 전과 비교해도 4%가 지금 빠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9%로 지금 3위였는데 이 3개월 전에는 4%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5%가 올라서 이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두 사람이 다 진보계를 대표하는 쌍도 마찬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상승세를 타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좀 타격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피트 버티저지 사우스밴드 시장, 인디애나주의 사우스밴드 시장, 이 피트 버티저지가 8%로 4위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과 1% 차인데 3월 달에는 1%였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7%가 상승했으니까 이 피트 버티저지의 상승세가 아주 대단하고요. 카멜라 하리스가 8%인데 3개월 전에도 역시 8%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피터 버티저지가 2%가 올랐고 카멜라 하리스가 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종합해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3개월 동안에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모멘텀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3개월 동안 10%나 하락해서 좀 굉장히 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3개월 동안 5%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피터 버티저지는 3개월 동안 7% 올랐고 카멜라 하리스는 3개월 동안 좀 업앤다운이 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에 3%가 올랐는데 지지율은 3개월 전과 똑같다는 얘기는 그 한 달보다 그 전에는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있는 그런 카멜라 하리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위 자리를 확실하게 좀 굳히고 있고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와 붙어도 주요 민주당 후보들 누구와 붙어도 좀 어려운 상황.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뭐 시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모르죠. 뭐. 네, 뭐 1년 이상이 남아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네.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은 네. 몇 가지 뚜렷한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몇 가지 흐름인데 첫 번째 반 트럼프가 결집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결집을 하는데 반 트럼프가 더 결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보가 누가 됐건 나는 트럼프가 아닌 사람을 찍겠다는 그런 반 트럼프가 지금 결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계속 지금 출마 선언한 이후에 공식 출마 선언한 이후에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생각보다는 단단하게 지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버니 샌더스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엘리자베스 워런, 피트 버티저지가 최근 들어서 단연 상승세고 카멜라 하리스는 정체 내지 답보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현재로선 가장 강력하고 버니 샌더스가 주춤하면서 좀 위기를 맞고 있고 엘리자베스 워런과 피트 버티저지가 좀 상승세.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부동의 선두주자를 추격하는 사람이 버니 샌더스가 2위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워런과 피트 버티저지가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선명성이죠. 진보 후보로서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고 특히 IT 공룡 업체들의 해체 같은 강력한 공약을 내세워서 진보층들의 주목을 받고 진보층의 지지를 좀 계속 모으는 것 같고요. 피트 버티저지 같은 경우는 게이 메이어라는 게이 시장이라는 어떤 화제성의 CNN과 MSNBC가 사실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후보입니다. 제가 봐도 심하다 할 정도로 이 피트 버티저지를 굉장히 MSNBC나 CNN이 밀어주는데 그런 덕을 좀 보고 있고요. 언론들의 집중 보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피트 버티저지고 워싱턴 정치에 때묻지 않았다는 건 참신성 이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최고의 학벌이죠. 그러니까 이 역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학벌이 좋으면 일단 주목을 받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과 영국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이 피트 버티저지 이 똑똑하다는 스마트한 후보라는 인상까지 더해져서 피트 버티저지가 상승세인데 아마 다음 주 이제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버니 샌더스, 조 바이든, 피트 버티저지가 같은 그룹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피트 버티저지가 거기서 선전할 경우에는 이 피트 버티저지가 확 올라갈 수 있고 엘리자베스 워런 좀 운이 없는 게 그 세 명과 붙지 않고 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기회가 좀 없지 않은가. 그러게요. 토론회에서 좀 아쉽긴 한데요. 어찌됐건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 사람은 보면 이렇게 남들하고 토론에서 싸우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자기 어떤 소신이라든가 공약 같은 거를 강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엘리자베스 워런도 선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뚜렷한 흐름이 지금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주요 민주당 후보들에게 모두 밀린다. 이거 보통 충격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은 굳건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녁에 올랜도에서 대선 네. 출정식을 갖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에 팍스뉴스 여론조사가 나와서 아마 좀 본인도 좀 짜증이 날 것 같은데 트위터를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Only fake fools show us behind the 머트리 크루. 머트리 크루는 오합지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오합지졸들에게 이 페이크 폴이나 그러니까 가짜 여론조사나 내가 뒤진다 그러지 내가 어떻게 민주당 오합지졸들에게 뒤지냐 뭐 이렇게 해서 이 한마디로 이 뭐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피트 버티저지를 머트리 크루로 그냥 싸잡아서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주 얘기했고요. 자신감 충만이에요. 충만이죠. 보면. 예, 네. 그래봐야 오합지졸들이다 이런 얘기고요. 현재 자기는 매우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솔직히 벌써부터 지금 1년 한 5개월 남았는데 벌써부터 지지율 때문에 신경 쓸 그런 계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지지율 가지고 신경 쓰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할 때다.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에 신경 안 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곤 한다. 뭐 이러면서 지지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래도 모습을 그런 얘기는 좀 아주 상당히 많이 점잖해졌네요. 아, 이 오합지졸. 네, 네. 모틀리 크루 같은데. 아니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1년 5개월 정도가 남았으니까 나는 자신 있다. 분명히 내가 이길 것이다며 뭐 호언장담을 하고 네, 있긴 그렇죠. 하지만 네. 지금 이 지지율 추세를 보면 피트 버티저즈한테도 지금 1% 포인트 뒤져 있단 말이죠. 네, 네. 이런 추세로 보면은 그렇게 본인이 자신감에 충만해 있을 때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여론조사 설문도 그랬지만 지금 당장 뽑는다면 누굴 뽑느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고 선거가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라 2020년 11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 또 가서 이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때는 본인이 어찌 됐건 아웃사이더였어요. 워싱턴 정치권의 아웃사이더로서 신선한 인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워싱턴 정치권의 어떤 그런 정치 노름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희망으로서 어떤 또 이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웃사이더 같은 식으로 하기 좀 어렵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지표상으로 지금 경제가 호황이고 대중 무역 전쟁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아주 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어떠한 현직 대통령에게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반 트럼프가 결집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거제도의 변수인데요. 이 한국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파퓰러 보트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투표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건데 미국은 다르죠.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출하는 간접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파퓰러 보트 결과가 그대로 대통령 선거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게 또 미국의 특징입니다. 당장 2016년만 해도 힐러리 그렇죠. 후보가 이겼었죠. 예, 네. 파퓰러 보트에서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대의원 선거인단에서는 결국 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파퓰러 보트는 자기가 좀 지더라도 이 대의원 그 선거에서만 이기면 자기는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요 스윙 스테이트 뭐 오하이오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미시간이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이런 그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그 몇몇 그 주요한 스윙 스테이트에서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최근에 나타나는 여론조사 보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않아요. 그런 물론 그런 데서 질 거라고 단정할 수는 물론 없지만 그러나 이긴다고 또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오늘도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주, 네. 텍사스주에서 거기서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확실하게 투표하겠다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향자들만 조사한 거지만 40%가 지금 안 되는 걸로 나타나서 이런 걸 보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그렇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민주당 주자들이 파퓰러 보트에서 이렇게 자신을 앞서는 건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대형 주들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데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을 찍어주니까 파퓰러 보트는 사실 공화당인 자기가 이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대의원 선거에서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너무 또 그런 것만 믿고 안심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그 뭐 전 부통령이나 버니 샌더스와 맞붙게 되면 지금 9% 10% 차이로 크게 지금 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경선이 문제죠. 2016년에도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상당히 화를 냈었죠. 예, 실제 네. 대선에서 좀 화를 내고 떨어져 나가면서 그게 또 힐러리 후보의 패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 바이든 그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지만 지금 보면 다른 후보들도 본선에만 나가면 파퓰러 보트긴 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는 걸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버니 샌더스 상원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피터 버트저지라든가 카멜라 하리스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 바이든만 잡으면 된다. 내가 민주당 후보만 되면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경선이 더 뜨거워지는데 그게 흥행엔 도움이 되겠지만 지난번 2016년 대선 같이 민주당 경선 주자들끼리 이제 극한 대립이 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조 바이든은 상당히 좀 민주당 내에서는 보수적인 인물이고 기득권적인 인물이고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 또 피트 버트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새로운 것 변화를 내세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양 그룹이 충돌할 경우에는 또 제2의 2016년 민주당 경선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조 바이든이 예를 들어 후보가 됐는데 뭐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이런 진보적인 후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럼 또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이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2016년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느낌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네요. 예, 드는 것도 좀 지금까지는 사실이고요. 네. 오늘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될 올란도시에서 가장 큰 신문이죠. 올란도 센티널에서는 네. 반 트럼프를 하는 그러한 오늘 저이 뭡니까 사설을 실어서 또 그게 CNN에 지금 탑뉴스로 나오고 있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